네, 포트 갱생 프로젝트 착한 종목, 나쁜 종목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실시간으로 받겠습니다. 전화 02786-1021-023, 문자는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 MTN 오마이스탁,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기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분의 이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기간은 초짜일지 몰라도 방식은 프로입니다. 무려 20권의 책을 탐독한 끝에 공부를 열심히 했고 펀더멘탈, 차트, 수급, 경영진 스펙까지 따지는 주식 레벨이 초고속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른 종목 궁금하시죠?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로 승부수를 본다고 하십니다. 손절가, 매수가 뭐 이런 거 궁금한 게 아니라요. 이분은 놀랍게도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이 과연 윤동식 대표도 동의를 할까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이분이 해외 출장이 잦은 탓에 면세점에 많이 들렀는데 호텔 신라의 매장 구조나 명품 배치가 탁월해서 눈여겨봤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발품을 파신 정도겠죠. 그리고 한학령 해제 이슈도 체크를 하고 계시고 기술적 분석 그리고 매수하기 전에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 수급까지 체크를 하시고 호텔 신라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함께 공개를 할게요. 인포뱅크 기다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열공을 해서 인포뱅크를 담았다고 합니다. 테마로 묶여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 소외되는 종목 아니라 핫한 종목이고요. 판교에서 자율주행 시범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직접 체크를 하셨고 CEO 스펙까지 캐묻는 정말 철저하게 투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차트 한번 볼까요? 상한가를 인포뱅크로 먹었고요. 게다가 10% 추가 더해서 무려 40% 인포뱅크로 수익을 보셨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빠져나오셨죠. 하지만 재매수를 한 게 문제였고 지금은 살짝 흘러내리는 상황까지 이렇게 만나보네요. 여차하면 포스코 ICT로 갈아탈까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똑똑한 투자자님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뭐 종목보다는 뭐 투자 패턴이 맞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투자하시면서 가장 좀 이상하다, 난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딱 하나만 꼽자면 그게 뭘까요? 저 매도 시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매도 시점이요? 예. 그럼 매수 시점은 정확히 잡을 수 있으세요? 저는 그냥 제가 그냥 어느 정도 생각하는 선에 도달했다 하면 그냥 팔거든요. 전번에 인포뱅크도 그랬고. 아니 매도 말고 매수. 매수는 제가 그냥 이게 주로 보는 게 MACD하고 그 스토캐스틱 슬로우 그 두 가지 정도만 봅니다. 초보라서. 그럼 기술적인 것만 보면 기본적인 건 전혀 안 보시네요? 기본적인 거 당연히 보죠. 종목 선정한 뒤에 네. 그다음에 제가 관심 종목을 쫙 뽑아놓고 매일 체크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 종목 중에서 제 관심 있는 것 중에 좀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를 네. 그 보조 지표 통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 패턴을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매수할 때는 기본적 분석만 봐요. 네, 차트 안 봐요. 그래요? 매도할 때는 기술적 지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는 매수할 때는 차트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닌데 매수할 때는 비중을 재무제표를 80을 본다고 치면 매도할 때는 기술적 분석을 80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하시는 게 FM이시니까 좀 맞춰서 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한 종목씩 좀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호텔 신라.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가 13만 2천 원을 찍고 주가가 쭉 빠져갖고 8만 5천 원, 9만 5천 원, 9만 5천 원 저점 찍고 지금 10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점 매출이 총 매출의 80%, 90%를 차지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90% 정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변동성이 있으니까 1년만 놓고 보시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재무제표를 띄워드리겠는데, 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여기 보면 2016년도에 보이시죠? 16년도에 영업이익률이 2%, 15년도에 2%, 17년도에 1%.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죠? 100개 팔아 100만 원씩 팔면 10,000원 남는다는 거예요. 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16년도에 17년도에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결국은 과거에는 국내 시내 면세점이 6개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지금 시내 면세점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시내 면세점까지 잘 모르요. 13개예요, 13개. 아. 그럼 많죠? 그러니까 예, 예. 아까 그 해외 출장이 잦으셔서 면세점을 자주 가신다고 하는데 예. 이 비교 대상이 예. 5년 전, 4년 전이랑 지금인지 아니면 예. 작년이랑 올해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게 지금 놓고 보면 16년도에 방한 중국 관광객 수가 16년도에는 806만 명이에요. 예. 17년도에 416만 명. 예. 그리고 올해는 258만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16년도에 면세점 갔을 때보다 올해 갔을 때는 현저하게 적겠지만 예. 사드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참 중국인이 안 왔을 때 막 시내면에 텅텅 비었을 때 갔다가 첫 번째로 갔다가 이번에 두 번째로 갔는데 사람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예. 이게 약간 오차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 대비해서 시내 면세점이 2배수로 늘었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리스크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지금 월봉을 띄워드릴게요. 월봉을 띄워드리면 과거에는 주가가 뭐 10,000원, 20,000원대였는데 2009년도 후반때부터 주가가 쭉 올라왔고 13만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이때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영업이익률이 2%, 3%밖에 안 나오다가 예. 이부진 사장이 경영한과 동시에 영업이익률이 9%, 8%, 10% 이렇게 증가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 8%, 10% 다시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주가가 13만 원, 2천 원까지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매수했는가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호텔 신라, 뭐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이런 거 고PER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금 찾으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맹목적으로 고PER 종목은 다 후졌어 안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해외 에스티로더나 로레알 이런 것들은 고PER 막 몇십 년째 유지하고 있는데 주가 쭉쭉쭉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고PER이라고 해서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얘네가 시청자님이 생각하기에 뭐 한한령이 해지된과 동시에 중국 뭐 개인 방한객들이 뭐 많이 증가된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과거같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좋은데 예. 이게 조금 정리를 하면 너무 이슈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사드 문제로 지금 일본이랑 중국이랑 센국가 열도를 해가지고 일본이랑 붙었을 때 회복되는데 2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드가 작년 4월이니까 내년 4월이면 2년 되는 시점이니까 올해 예. 연말쯤에는 중국 관련된 주를 담는 게 맞아요. 분명히.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냉정하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재무제표 띄워드리겠는데 얘네가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돼요. 3조 2천억 그리고 16년도에 3조 7천억 17년도에 4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건 뭐냐면 따이공 물량이나 아니면 대량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호텔 신라 면세점 입장에 돈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얘네가 사라지고 개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과거와 같은 영업이익이 나지 않겠는가라는 예. 기대를 갖고 접근을 하기에는 예. 뭐 그래도 고PER이다 뭐 이런 건 전제를 까시고 예. 접근을 하시기에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가가 과거 뭐 5만 원까지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뭐 면세점 많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14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인 13만 2천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단기간적으로 한 1년 반 동안. 예. 근데 이게 이제 조정 국면인 건데 과거에 수익을 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국면인 건데 조금 매수 단가가 10만 2,500원이면 좀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수급 중요시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호텔 신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호텔 신라 이게 공매도거든요. 예. 자 이거 공매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45%, 23%, 26%, 30%, 36%막 이러죠. 예. 호텔 신라가 공매도로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급을 보실 때 호텔 신라를 장기자금 가져가실 거면 공매도도 꼭 체크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예. 아시겠죠? 공매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도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3%밖에 안 되는데 최근 일주일만 놓고 보더라도 뭐 45%, 뭐 36% 이러니까 예, 요거 수급 때 꼭 체크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뭐 매수가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호텔 신라를 매수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95,000원 부근에서 매수할 것 같아요. 95,000원. 그래서 6개월 정도 가져갈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뭐 12만 원 붙인 11만 8천 원이 단기적인 목표가일 것 같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 매수가로는 6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9만 원 잡고 대응을 하셔라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인포뱅크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인포뱅크 뭐 자율주행차죠. 자율주행과 관련돼 가지고 뭐 삼성이 뭐 참여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8월 8일 날 주가가 29%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두 종목 다 이슈 따라가서 매매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본다거나 산업의 섹터를 본다거나 성장성을 봐서 외인과 기관보다 먼저 선침해서 버티는 전략을 해야 되는 건데 뉴스에 따라가서 뉴스에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포뱅크 같은 경우도 8,98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상한가 만 다음에 그때 이후에 주가 좀 올린 다음에 조정 국면인 건데 원래는 상한가를 이렇게 만다고 하면 상한가 자리는 9,400원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지킨 게 조금 아쉽지 않나. 물론 자율주행차 언젠가 가겠죠. 3년 내에 상용화 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 선두인 나라가 일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륙이 좀 작은 나라가 가장 먼저 자율주행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8,640원인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신규로 매수한다. 그러니까 상한가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매수한다라고 하면 저는 8,000원 부근대에 신규 매수를 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9,200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조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거의 뭐 즉석에서 레포트를 발간해 주셨습니다. 꼼꼼하게 살펴주셨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해결해주고 싶은 종목은요? 첫 번째로 LG전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전화번호 946769번님, LG전자 77,400원에 비중 20%. LG전자 목표가 11만 원 잡고 수익 많이 냈던 종목이죠. 과거에 7만 원, 8만 원일 때 목표가 11만 원 잡고 뭐 엑스테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 주가가 쭉 흘러내려가지고 어느덧 7만 원까지 빠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고점에 몰리지 않고 매수 단가가 77,400원. 그러니까 적당한 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500원 올라서 72,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자, 최근 매매 동향을 좀 놓고 보겠습니다. 놓고 보면 외인이 막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팔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요? 8월 29일 빼고는 다 파란불. 그러니까 8월 10일 이후엔 쭉쭉쭉쭉쭉 계속 파란불 했다가 뭐 8월 29일 날 잠깐 빨간불 했다가 계속 파란불인데 이거를 개인이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받아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이 꼬여버리면 결국은 조금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는 사모펀드가 붙어가지고 오히려 공매도까지 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놓고 보면 LG전자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좀 나오죠. 19%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의 방향성이 조금 하방인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에는 이 라인이 되겠네요. 주가가 68,000원, 67,000원 라인에는 바닥을 다지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저점을 계속 낮추죠. 75,000원, 74,000원, 73,000원, 7만 원 낮추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굳이 추매해가지고 비중을 낮추시기보다는 제가 생각에는 68,000원까지 내려오는 거 보고 추가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쯤에는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손절하지 마시고 68,000원에 비중 10% 정도 더 늘리셔가지고 조금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446번님 삼성출판사 18,850원에 비중 30%. 자, 물리셨네요.
현재가가 17,000원인데 최고가 19,800원. 아니 참 이런 종목을 참 어떻게 참 이렇게 매수하시는 건지 참 의문인 건데 뭐 경고 종목인데 주봉상으로도 보건 월봉상으로 보건 뭐 예, 주봉상 월봉상 뭐 다 일봉상 다 고점인 상황인데 예, 뭐 안 좋죠.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아래 꼬리를 단다 한들 제가 생각하기엔 주가가 현재가 대비해서는 조금 더 빠져가지고 16,000원 초반까지는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가 조정 국면 그리고 얘가 만약에 힘이 있다고 하면 16,500원에서는 무조건 지지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가상 16,500원 이탈되면 과감하게 손절 아니다라고 하면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도 주고 계십니다.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 매수가 비중 함께 알려주세요. 네, 셀루메드, 셀루메드요. 예, 매수가는요? 13,850원. 13,850원의 비중은 10%. 알겠습니다. 셀루메드 대표님께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예? 힘이 없으세요, 왜 이렇게? 아, 옆에 누가 사람들이 있어서 조그맣게 얘기하느라고. 저는 뭐 또 주가가 빠져갖고 또 힘이 없으신가 해서 걱정돼서 한번 물어봤고요. 예. 셀루메드 받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 예, 과거에 이제 4월 달에 주가 쭉쭉 한번 날랐었죠. 뭐 상한가 뭐 쭉쭉 가가지고 10,000원짜리 종목이 주가가 30,000원까지, 그러니까 시가총액 6천억, 7천까지 쭉쭉 올라갔던 종목인데 그때 이슈를 찾아보면 4월에 라푸젠 DBM이 FDA 판매 허가를 라푸젠이 받았다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쭉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쭉 흘러가지고 다시 제자리 오고 있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리식재를 세계 두 번째로 만든 회사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이슈를 찾아보면 뭐 지분이 특히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신영복 뭐 지금 요건 이게 조정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영복 대표가 지분이 0%라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인가 5%인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인스코비 유인수 대표가 인수함과 동시에 지분 변동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주주 지분율이 이렇게 낮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작전하는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작전하는 하우스에서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경영권 침해를 받기 되게 좋겠죠. 그러니까 셀루메드가 지금 제가 이건 체크를 안 해봤는데 유인수 대표가 지분을 몇 프로 갖고 있는지 체크를 안 해봤는데 만약에 5% 갖고 있다고 하면 시가총액이 지금 얘가 2천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럼 회사가 좋다고 하면 5%면 100억이잖아요. 110억만 넣으면 이 회사 내 거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고리식재, 고령성 단백질, 뭐 줄기세포와 관련돼서 무릎 관절염을 치료한다라는 이슈도 좋은데 조금 지분, 대주주 지분이 좀 너무 낮은 게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심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중 10%인 거는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주가가 9,900원 대비해가지고 1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조정 국면인 건데 현재가 12,600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조정이 나와갖고 11,000원대 중반까지는 좀 빠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비중이 10%고 아까 생각한 것처럼 뭐 이제 뭐 유럽 쪽에서도 임상을 진행한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이 유럽 쪽에 임상을 진행한다, 판매가 낮다라고 하면 또 뭐 점상으로 갈 거잖아요. 아니 난 지금 그냥 매도해버릴까 하고요. 아, 매도요? 매도를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아니, 지금 거기까지 매수 단가가 올라오고 13,850원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현재 12,600원이니까 뭐 10%도 손실 안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크게 손실 안 보고 있으니까 그냥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조금 기다리면 올라오겠나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걸 아까 말씀드려 제가 매수한다고 하면 11,500원에 살 건데 이거를 매수가가 13,850원이라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셔야지 단기적으로 뭐 빡빡 튀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매수한 거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기다리면 정고점이 14,000원 부근은 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얘 조정 받아봐야 11,500원 이게 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손절가는 1,700원 종가상 잡고 대응을 하시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때 되면 좀 추가 매수하면 어떨까요? 전화 한번 주세요, 전화. 제가 기억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이렇게 전략 고맙습니다. 챙겨드릴게요.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연락 주고 계시는데요. 더 빠른 번호 원하시면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786-1021-023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88번 활짝 열려 있고요. 카카오톡, MTN 노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함께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요. 스피드 상담으로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 봐주실까요? 자, 전화번호 1388번님, 대한광통신 7,250원에 비중 15%.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쭉쭉 잘 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억울한 게 뭐냐면 어떤 종목은 유상증자 한다고 하면 주주가치에 손댄다고 하고 빠지는데 어떤 종목은 날아가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참 투자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한다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쭉쭉쭉 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빠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고점을 7,450원까지 찍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7,25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어차피 뭐 미국 쪽이 뭐 3G, 4G, 5G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출이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수급, 그에 따른 증설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국가 지자체, 뭐 우체국에서 많이 사고 있는 것 같네요. 이게 그런 부분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7,25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생각에는 주가라는 게 뭐 테마주도 아니고 쭉쭉쭉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점에 사지 마시고 괜찮은 종목이다 생각이 들면 밀렸을 때 들어가면 되니까 굳이 높은 가격에 사지 마세요. 밀렸을 때 못 들어가고 쭉쭉쭉 간다. 그러면 그 종목 안 사면 됩니다.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도 기업에 대한 성장성, 매출 이거는 당연한 건데 제가 생각에 오늘 4.3% 빠지고 있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에는 6,000원까지 빠진다고 하면 오히려 비중을 5% 정도 더 매수해서 6% 정도, 20% 채우신 다음에 조금 더 장기간 관점에서 가져가셔라라는 게 저의 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드디어 전화가 다시 연결됐습니다. 불러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가셨었어요? 예. 잠시 통화. 네, 궁금하신 종목이랑 그다음에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네, 시공테크고요. 시공테크요? 10%요. 8,300원 매수했습니다. 예, 8,300원에 비중 10%를 두고 가져가고 계시는데 시공테크 조금 손실 구간이네요. 대표님께 빨리 진단 부탁드려 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공테크 가지고 계시네요. 네. 걱정 많이 되세요? 예, 아니요. 6월 한 10일경에 샀는데요. 네. 내려왔다가 좀 빠져가지고 올라갈라나 싶었지 계속 빠져가지고 네. 지금 조금 소외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좀 냉정하게 봐드릴게요. 냉정하게. 좀 잘 네. 들어보세요. 네.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88 올림픽 때 63빌딩에서 전자쇼 뭐 이렇게 레이저쇼 했던 기업으로 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뭐 TV로 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빠지죠. 이 기업은 그러니까 재무제표 제가 입에 달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자 2015년, 16년, 17년도인데 놓고 보면 15년도에 매출 700억, 16년도에 800억, 17년도에 1,700억, 그러니까 17년도에 흑자 전환했죠. 네. 자, 주봉상으로 띄워드릴게요. 아니, 일봉상으로 띄워드릴게요. 일봉상으로 띄워드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실적이 좋아진가, 흑자 전환함과 동시에 주가가 과거에 6,000원 대비해서 상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만 봐도 기업의 차트는 어느 정도는 거의 맞게 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자, 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2분기에 적자 전환했죠, 다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게 17년도에 일회성 매출 아니냐. 그래가지고 흑자 전환하고 주가가 빵 간 거 아니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시공테크는 수주를 잘하고 있느냐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7년도에 실적 수주 쫙 몰아가지고 카자흐스탄 실적 쫙 몰아가지고 17년도에 빡 해가지고 흑자 전환 딱 해가지고 주가 쫙 올려버렸으면 이거를 유지하려면 18년도에도 수주를 쭉쭉쭉쭉 가져가야 되는 건데 이걸 유지 못하고 2분기에 적자 전환해버리니까 주가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시공테크가 지분을 32% 그리고 박기석 대표가 지분을 18% 갖고 있는 시공교육이 원래는 연내 상장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게 무산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장이 되면 재무제표 개선이 되잖아요. 자금을 네. 받아다가 어디다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공테크가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는 테마파크 관련돼서도 투자를 할 수 있고 하는데 이게 무산된과 동시에 주가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주가가 10,000원 대비해가지고 6,500원까지 쭉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좋은 점은 시공교육이지요. 시공교육이 네. 이게 뭐 평생 상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다시 한번 상장을 도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도 살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뭐 어디에 수주를 70억 했다 뭐 이런 이슈도 뜨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합친다 보면 이 종목 또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모아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내가 수주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조금 정리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매수가가 8,300원인데 현재가가 7,170원인데 제가 생각에는 기술적 반등 나오고 시공교육 뭐 이슈 이렇게 터지고 하면 매입가는 가요. 매입가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수주 없다. 그리고 뭐 시공교육도 내년에 IPO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매수가 왔을 때는 정리를 하세요. 어지간하면.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 매수가까지는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기술적으로 좀 봐드리면 지금 주가가 빠져갖고 7,170원에 거래되고 있는 당사인데 뭐 시장에서 소외됐다고 하는데 최근에 뭐 남북 경협주 빼고는 안 가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7,600원, 700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때 빠져나오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빠져나오지 마시고 연말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주에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착한 종목도 준비되어 있는데 드디어 다음 주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관련 이슈가 지배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다음 주 어떻게 보세요? 증시 어렵죠. 추석 전에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추석 전에는 포트를 조금만 가져가라. 현금 비중도 좀 많이 채우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8일부터 20일까지 남북 3차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남북 경협주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도 고객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고객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경협주 중에서도 이거 남북 경협주 아니에요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경협주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건설회사들이 TF를 다 꾸려가지고 지금 막 북한이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현대건설은 TF도 안 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잘 모르시고 그냥 현대 붙어 있으니까 다 사시는 건데 지금 이렇게 조정 국면일 때 제대로 된 경협주들이 뭔가라고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의 중추절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 또 중국인들 많이 오면 좋겠죠. 뭐 좋으면 그러면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하반기에는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10월에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이
남북 경협주가 좀 조용해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제를 주셨네요. 진짜 남북 경협주 찾기 그리고 중국 소비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착한 종목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